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위권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위입니다. 자, 김기종 씨가 주체 사상책을 읽었다라는 혐의가 있는데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5위입니다. 북한 요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김기종은 안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아침 9시에 오늘 리포트 대사가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10시 반에 마지막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이제 오늘 새벽 한 3시경에 일부 좀 손목 부위에 통증이 좀 있으셔서 한 번에 정맥 진통제가 한 번 투여가 되신 후로는 진통은 거의 없으십니다. 치료는 내일 밤에 실밥을 뽑고요. 대사님의 상태에 따라서는 빠르면 화요일 날 오후, 늦어도 수요일 날 오전까지는 퇴원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Actually, I think that having the hanchik, having the kimchi and the other items have also given him support as well. 한반도의 역사 뭐 이런 책이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다시 복귀한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책을 다시 읽고 계십니다. 예, 이동영 차장. 네. 김치를 먹어서 저렇게 회복이 빠른 겁니까? 80반을 꿰맸는데 화요일 퇴원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예, 예상 밖의 빠른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어제 점심에 이어서 어제 저녁에도 한식으로 저녁을 때웠고요. 밤 11시까지 TV를 보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밤새 아내가 간병을 마치고 오늘 아침 일찍에야 대사관저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지인들과 통화도 하면서 나는 문제없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 예.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 관계에 대해 설명해놓은 고전 같은 이런 어려운 책 2권도 함께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회복 속도 빠르고 앞으로 차분히 이제 회복만 하고 치료만 하면 리포트 대사는 충분히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도영 차장 리포트 대사의 상태야 호전이 갈수록 되겠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김기종 씨에 관한 수사 상황인데 이적성으로 의심되는 서적들이 이 김기종 씨 집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김기종 씨가 집이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예. 여기에서 가지고 온 물품은 모두 219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유심히 보고 있는 이적 표현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 물건들은 모두 22점인데요. 예. 주로 서적이고 그리고 관련 문건들 이런 것들이 몇 점이 추가돼서 모두 22점이 그 이적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별하기 위해서 예. 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박성원 의원, 네. 박성원 논설은 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일각에서나 야당은 사실 김기종 씨의 테러 피습은 개인적인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종북 서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네. 이걸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이번 테러 행위에, 예. 이번 공격 행위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증거로 입증돼야 될 부분입니다. 섣불리 그렇죠. 예단해서는 안 될 대목이죠. 예.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김기종 씨가 저러한 행위를 저지르기까지의 토양, 거기에는 사상적 토양과 인적 토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개인의 정신병적인 범죄가 아니고 철저하게 토양이 준비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먼저 그 사상적 토양으로는 지금 이번에 발견된 22권의 서적들의 내용들이 보면 일반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예. 또 과거 운동권들이 일부 소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을 전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버려진 이런 서적들도 있는데 예. 이것을 갑오처럼 금과옥조처럼 간직해 왔다는 것은 7차례 노무현 정부 때 7차례의 방북을 통해서 예. 북한에 가서 어떤 접촉을 했는지 또 어떤 교화를 받고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김기종 씨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기초적 세계관이 됐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최근에 주장해온 바는 정확히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라든지 그렇죠. 조평통 보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예.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응징을 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앞을 다투어서 마치 주거니 받거니 나오는데 지금은 굳이 옛날같이 또 이거 뭡니까 무전통한 지시가 아니고 네. 사실 공개 단체
그렇죠. 또 비합법적인 그 혁명 조직, 지난번에 이석기류의 아로 이런 류와 같은 조직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내용을 그 지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반공개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의 실질적인 행동의 어떤 촉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상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김기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워낙 괘씸하니까. 김기종이 본인은 지금 뭐 자기 단독 범행이니 아니면 공모했다는 이 얘기도 이야기 안 했죠. 예. 그다음 북한도 김기종의 행위를 찬양하긴 했지만 뭐 자기들이 지시했다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김기종이가 저 민화협 그날 행사장에 들어갈 때 예. 여러 가지 했던 주위의 도움, 그다음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을 둘러싸고 북한 측이 이 전쟁 연습이라고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도 예. 별로 세계적으로 반응이 없었어요. 워낙 매번 그러고 자기들은 핵 연습을 계속하면서 한국이 방어 훈련하면 맨날 전쟁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 했는데 이번에 김기종이가 이렇게 리포트 대사를 필습함으로써 CNN 등 세계적인 언론이 다 났거든요. 북한으로서 엄청난 이번에 선전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예. 그게 잘못됐건 김기종의 행위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로 볼 때 두 사람이 김기종이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단독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북한의 어떤 사주, 그다음 민화협의 일부 인사들의 사주, 네. 아니면 협력 이런 게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은 북한과의 연계관계 충분히 의심이 되고 예.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번에 김기종 씨에 대한 과거 행적들을 쭉 한번 보니까 영상이 여러 잡힌 것 중에 국회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옆에 서 있는 화면이 유달리 많은데, 저도 국회에 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취재하러 갔을 때도 출입하는 기자들도 사실 왕래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누구의 도움 없이 국회에 그렇게 자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없죠. 그 국회 출입하려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 신분증을 그 일반 그 경비실에 맞습니다. 맡기고 예. 어느 의원실에 무슨 목적으로 몇 시에 방문하는지를 해서 그 의원실도 확인을 하죠. 그렇죠. 특히나 더욱이 그 정론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자신의 의견을 본회의장이나 예결위의 회의장 상임위 이외에 예. 어떤 그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리는 말하자면 국회 기자실의 연단에는 그렇죠.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다만 본인이 어떤 그 청원이라든지 국민 일반에게 알려야 되는 본인의 상임위 활동이나 국회의원 활동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소개의원의 입회 아래 소개의원이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김기종 씨 같은 경우도 몇 차례 그 화면에 비치는 여러 차례의 국회에서의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과거에 뭐 대학교 선후배 또 운동권 선후배로 연결돼 있는 의원들이 다 소개를 해서 간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보면 볼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여러 가지 과거 행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여림 기자. 보니까요, 김기종 씨가 최근에 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공무원까지 폭행했다는 사실이 있다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1월 30일 일입니다. 예.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아이돌 그룹 엑소가 공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팬클럽 회원들이 붙인 전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 김 대표가 김기종 씨가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행사 점검차 나왔던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랑 승가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김기종 씨가 공무원들을 때렸습니다. 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서 시내버스를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김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김기종 씨 과거 행적 쭉 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군요. 이거 말고도 말이죠. 지금 제가 얘기할 게 지금 영장에는 살인미수 그리고 외교 사절 폭행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도영 차장. 일각에선 말이죠. 지금 이 뭐 살인미수 부분이 이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김기종 씨 변호사가 지금 황상현 변호사가 사실 이 어떤 종북 성향의 많은 분들을 지금 뭐 변호하는 사람인데 이 꼼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혐의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될 부분은 역시 살인미수 부분이 되겠는데요.
김기종 씨도 그렇고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이 상처가 그렇게 큰 걸 보고 나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러면서 본인의 고의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범행에 쓰인 과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이 칼을 꺼내온 것이 아니라 당일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집어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의성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얼굴에 위협을 가하려고 했을 뿐이지 예. 사람을 뭐 크게 상하게 할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해서 고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텐데요. 그날 아침에 미리 준비해 온 게 맞고요. 자, 가방에 숨겨서 왔겠죠. 그 칼 용도가 뭐였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든 위협하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위협을 가해보려고 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왔고 얼굴 부위에다가 칼을 들이댄다. 이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 흉기를 들고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충분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 크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혼자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님. 네. 살인미수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단 1%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예. 결국 주변 정황, 그 당시 범죄 당시 어떤 상황인가 그거 가지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기종이는 과도 25cm 과도를 준비했고요. 그걸로 제일 처음에 목을 찌르려 하다가 목에는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찔러서 그게 그 상해를 입으면 거의 과다출혈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리포트 대사가 반사신경이 빨라서 막는 바람에 왼손을 다치고 뺨을 찔렀거든요. 이런 걸 모든 걸 볼 때는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예. 아까 우리 이동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나 살인의 고의 없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죠. 주장일 뿐이죠. 주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이 다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되고 만일에 이게 상해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흉기 등 상해거든요. 이 때문에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뭐 그 살인 미수로 할 때도 제 생각에는 한 15년 정도의 형이 날 건데 중상해로 하더라도 15년 정도. 예, 15년 뭐 충분히 살렸을 거기 때문에 예. 자기 꼼수만 부린다고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원색적인 비난 단어를 쏟아내고 있는 북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북한이 김기종 씨 편들어주기를 해 의혹의 눈초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북한 매체들이 김기종 씨의 공격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옹호하는 논평이나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기종 씨를 이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젯밤이었죠. 바로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어제 겁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제가 지금 그 종로경찰서에서 이 수사 관련 브리핑 움직이는 소식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듣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입니다. 지금부터 김기종 관련 압수물 분석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기종을 현장에서 체포, 기초 행적 수사를 하던 중 7차례 방북, 대한문학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확인하여 수사본부에서는 종합,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3월 6일 04시 30분에 시작된 김기종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 간행물, 유인물 등 표현물 48점, 휴대전화, PC, 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 서적 등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 포함 총 30점을 확인, 자체 분석과 더불어 외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감정 의뢰물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하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 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자료, 정치사상 강좌 등이 유인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압수물 146점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후 면밀 분석 중으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였고 PC,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 내용을 분석,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통신사항 및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통화 내역 및 입출금 사항을 정밀 분석, 공범 및 배후 세력 존재 여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압수한 영하예술로는 잠시 뒤 복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두 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적성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그리고 입수 경로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적성 의심은 1차로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례와 감정기관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판정에 제출합니다. 감정기관이 어디죠? 네? 감정기관은 어디? 대학 소속 연구기관 등에 있는데 그거는 보안 관계로 말씀드리지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경찰청 김두현 보안이과장의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도영 차장, 네.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핵심은 뭡니까? 예,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역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점을 경찰이 직접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압수물 219점 중에서 이 20점이 아니라 30점에 대해서 이적성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애초에는 22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메일과 그리고 휴대전화 내용 그리고 USB에 담긴 이런 전자기록 장치들에 담겨 있었던 정보들이 또 어떤 이적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의 간첩들에 대한 수사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본 것인데 예.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메일을 통한 접촉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이메일이 정부가 감청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말했던 B 그냥 암호를 쓰더라고요. B라는 이메일로 전환해서 다음부터 연결하자. 이런 식으로 쓸 만큼 예. 이 이메일 사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찰에서는 이 김기종 씨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세력들과 혹시 연계된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나온 사항 보면 박성원 논설위원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종북 성향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덜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이 사건 났을 때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범죄가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러한 토양과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아까 이적성이 강한 서적이나 특히 북한 원전 6점이 포함된 그 30여 점의 이적성은 바로 이 사람의 범행 동기 이것을 아마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서 보강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 자료 그 삭제된 SNS라든지 이메일 자료를 복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금융 자료나 통화 내역을 집중 분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번에 범행의 직접적인 그 협조 세력 또 배후 세력 지시 세력 이것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아마 조사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적성에 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가 쭉 있어가지고 이적 표현이라는 거 거의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사기관에 더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배우가 있느냐, 일정은 누구냐, 그래서 입출금 내역, 그다음 이메일이 누구하고 왔다 갔다 했느냐, 맞습니다. 요거 지금 그걸 갖다가 더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발표하기는 그거는 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권이라든가 북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안법 이적성에 관해서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차분차분히 더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가 말았던 이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2등 방문을 처형한 안중근 등 반일 애국지사들의 의거도 일본 반동들이 모독하듯이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리퍼트 대사를 이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했고 이 김기종 씨를 안중근에 비유한 건데 박수원 논설위원. 글쎄요, 북한이 요즘 상당히 부지런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윤봉기 의사에도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의사 열사를 어떻게 김기종 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은 근본적으로 그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거죠. 김기종 씨의 인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김기종 씨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원전, 그 다음에 특히 그 범민련이 발간한 민족의 진로, 그 다음에 주체사상 학습 자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바로 주한미 대사는 일제히 통감, 총독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종 씨가 범행을 할 때 이 부분을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그 정신광란자의 그 무차별한 어떤 폭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사상과 정치적 배경을 가진 바로 북한과 같은 인식 아래서 그 통일을 가로막는 한미 전쟁 연습은 결사 안 된다. 이런 분명한 구호가 내세워졌고 바로 그것을 북한은 바로 정의에 따라 응징한 정의의 그 칼세례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북한이 현재 그 남한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을 결국은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와 전쟁 반대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물러간 상태에서의 평화, 김정은을 위한 북한의 평화, 다시 말해 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의 인식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기종 씨는 전혀 죄의식 없이 본인이 아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 북한과 같은 인식 아래서 아마 범행을 저질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이 이 김기종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퍼트 대사 관련 얘기 또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